여러분, 김정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김정은을 총회장으로 부르고 간첩 조직은 이서희라고 명칭을 바꿔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깊숙이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즘 검찰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건은 국가보안법, 국보법 위반 수사 이야기가 엄청 검찰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요즘에 언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건 있잖아요. 이 수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는 간첩단 사건, 그리고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연루된 거, 이 사건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재구 시사 시간에 오늘은 이 민주노총과 간첩단 이야기를 아주 속속들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이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복원, 이 필요성을 언급을 하셨잖아요. 이것도 아마 이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검찰은 중앙지검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각각 북한 간첩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요,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요. 수원지검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북한 관련 간첩 활동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에서는 민주노총이 관련된 수원지검 사건을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이 엄청난 일들이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에 의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 심각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그리고 검찰은 이른바 창원 간첩단 조직원 4명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범죄 단체 활동 혐의를 또 적용을 해서 3월 15일 날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서울중앙지검 이희동 부장검사가 수사한 곳은 자주통일 민중전의라고요. 줄여서 자통, 이 세력인데 창원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그렇게 이제 많이 거론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이 올 초부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일부에 많은 힘을 실어줬어요. 자, 여기서 공안통 검사를 추가로 투입했고 인력도 보강을 했습니다. 자, 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소속 연구관을 일부에 파견을 했고, 또 이어서 공안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 부부장 검사까지 투입을 했어요. 수사팀이 11명까지 늘어난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2개 부서 수사 인력 규모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인력을 늘린 겁니다. 자, 수사 결과도 속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검찰하고 국정원에 따르면 황아무개 등 자통 조직원 4명은 2016년부터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북한 문화교류국과 연계된 북한 공작원과 접촉을 한 뒤에 국내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거나 또는 국내 정서를 북한에 보고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2022년 6월 달에 북한 반미 투쟁, 그리고 정권 퇴진 투쟁을 선동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민주노총 노동자 대회와 또 촛불 집회를 활용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거죠. 2020년 10월 달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등락을 북한에 보고를 했고요. 한 달 뒤에 북한에서는 이제 지지율 하락을 계기로 제2의 촛불 대항쟁 등 대통령 퇴진 투쟁을 전개하라, 이렇게 지시가 또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자통 조직원들은 북한으로부터 반전 평화단체 및 각종 노동조합과 합세를 해서 주한 미군 철수 등의 투쟁을 벌이거나 또는 자통 조직원들이 장악한 통일단체를 활용해서 통일 행사를 조직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수사 과정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경상남도 등 예산을 받아가지고 남북 대학생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북한 바로 알기, 미국 바로 알기, 시민 대상 통일 강좌, 또 북한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유도를 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행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를 한 것으로 이번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다 묻혀가지고 우리 일반 국민들은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거 빨리 수사해서 국민에게 빨리 알려야 됩니다. 하여튼 이재명이라는 분 때문에 국가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간첩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반항을 합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막기 위해서 조작된 사건이다. 이렇게 반항하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과. 그런데 검찰은 자통 조직원들이 이러한 지시에 따라서 활동을 벌인 뒤에 북한 측의 관련 내용을 보고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은 이른바 창원 간첩단 조직원 4명에게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속 기소를 한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정통한 검찰 관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국정원이 북한의 암호 지령문을 일일이 해독을 해서 내용을 확인한 것이다. 이거는 정확한 팩트다. 그리고 방대한 의혹들이 있지만 증거를 제시할 수 있고 진짜 의혹만을 추려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발부된 것 아니냐.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파헤쳐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가 관여된 그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정영두 부장검사 사건을 더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것은 창원 간첩단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실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또 사실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창원 간첩단 사건보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가 관여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정영두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죠. 여기 이 사건을 더 주목해야 된다고 검찰 관계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역시 군사보안법 위반이죠.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방식은 창원 간첩단, 그리고 지금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하고 있는 게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 민주노총에서 어떤 걸 하죠? 한일 관계 약화를 위해서 일장기 화형식, 대성한 기습 시위 진행해라. 그리고 이런 지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검찰과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이 2019년 7월 13일 보낸 지령문에서 2019년 7월 13일 날 보낸 지령문에서 일본 것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격화시키고 각 계층 반일 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기 위한 그런 실천 활동을 전술적으로 짜라. 그리고 진행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장기 화형식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퇴출운동도 하고 있고요. 대사관, 영사관에 대한 기습시위 등 구체적인 방법들을 거론하기도 했다는 건데 북한은 2021년 5월 3일에도 지령문을 통해 가지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걸고 반일 민심을 부추겨서 일본 것들을 극도로 자극시켜 이렇게 지령이 내려옵니다. 자, 집단 세력을 압박을 해서 이남 당국과 우리나라죠. 그리고 일본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으라고 또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게 그대로 실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 그리고 창원 간첩단 똑같이 아주 유사하게 같은 맥락에서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여론전도 시도를 했는데요. 이것도 이번 검찰에서 수사 과정에서 확실하게 나온 겁니다. 2022년 4월 17일 날 각급 노조를 발동해가지고 윤석열 패드를 반대하는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벌여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고요. 2022년 6월 29일 날에는 한미동맹, 이것은 전쟁 동맹이다. 그리고 평화파괴범 윤석열을 탄핵하자. 남북 합의 이행 이런 것 등의 구호를 들고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청사 윤석열 대통령 자택 주변에서 도로 차단, 포위, 행진, 연자 시위들을 지속적으로 조직 전개하라고 지령문이 내려왔고요. 이것은 민주노총이 실천을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사대문 안에는 교통이 마비돼요. 이런 느작없는 조직이 계속 윤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아주 그냥 개난리를 핍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여론전을 어떻게 했느냐. 2020년 4월 17일에는 긴급 노조를 발동해가지고 윤석열 패드를 반대하는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벌이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북한에 보낸 보고문을 통해서 김정은 예에 대한 충성도를 다짐도 합니다. 우리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들하고 간첩단이 이렇게 비슷하게 북한의 지령을 받고 올리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밝혀졌어요. 4월 4일 날 이제 우리 남한에서 발송한 그 보고문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 주의 사상은 인류의 단결과 연대, 평화를 앞당긴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받들어 대를 이어서 충성하자. 이렇게 남한 측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들이 여론전 지령을 내려보냈다는 쪽으로 많이 기사화가 되고 있는데, 이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군사 기밀 시설에 대한 거, 그리고 여기까지도 얘들이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들의 사건은 창원 간첩단 사건보다 규모가 창원 간첩단 사건보다 엄청나게 덩어리가 크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고요. 자, 공안통으로 분류되는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런 말을 해요. 최근에 3,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대공 관련 수사를 손 놓고 있었고, 아니 문재인 정부에서는 포다주기 바쁘니까 이건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죠. 수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이 국정원에서는 자료를 계속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원, 제주도, 전주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간첩 의심 행위들을 꾸준히 국정원에서 쫓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행이죠. 문재인 정부는 손을 다 놓고 있는데 그나마 국정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이걸 계속 수집하고 쫓고 있었다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자, 이들이 되려 문재인 정부는 방심하고 있는데 이들이 한 행위들이 제대로 증거가 잡힌 것이다. 지금 그래서 수사하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검찰에서.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모두 100% 발부가 된다는 점을 국민들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처럼 무리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로만 수사하는 부분들이 이번 수사팀에서 좀 개선된 점이 많다, 이렇게 김재문은 평가를 하고 싶어요. 사실 그 이재명 데이트 때문에 묻힌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간첩이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그거를 나몰라라하고 이북에 퍼다주기에 바쁜 그런 문정부, 그런 정부가 다시 들어오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정부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쯤 사회주의가 됐을 겁니다. 천만다행이에요. 국가, 국민, 그리고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김재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